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석 주 동안 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 경선을 위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자 또 대선을 앞두고 큰 변수가 될 그런 이벤트라 하겠는데요. 상세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2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까지 20만 9,723명입니다. 아, 이 정도면은 뭐 많은 겁니까? 아니면은 예상 밖으로 좀 적은 겁니까? 예, 지금 예상치에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총 목표는 얼마 정도? 저희가 2012년 대선 때 10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2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오늘 이 들어오는 속도로 보면 훨씬 상회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오늘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전화회선, 콜센터 최대한 준비했고 예. 인터넷 서버도 부하가 일어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 예, 지점의 서버도 대폭 늘렸습니다만 예. 지금 오전에 너무나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예. 지금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고 복구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콜센터도 전화 안 된다고 전국에서 아우성이신데요. 예, 예, 예. 시간이 충분하니까 예.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집권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또 이 선거 경선에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또 연결지어서 걱정되는 것이 바로 역선택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 관해서는 예. 이 역선택 우려는 2012년 대선 경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그 당시에도 뚜껑을 열어보니 예. 우려와는 달리 그냥 애초 예상한 예상치,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한 예상치가 나왔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역선택의 우려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온당원법을 제가 이제 발의하게 됐는데 이건 뭐 하루아침에 발의한 건 아니고요. 온당원법과 오픈 프라이머리법. 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법의 하위 개념으로 역선택 방지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두 개를 추진하다가 온 당원법까지 19대에 통과를 시켰고 오픈 프라이머리법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법적으로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경선을 하다 보니 역선택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일단 지금 방법은 국이 짜고 음식이 짜면 예. 양을 늘려라. 물을 더 많이 부어라.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지금은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뭐 200만이 지금 목표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0만 정도면 이건 뭐 역선택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100만만 넘어도 여론조사하고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예. 네. 지금 박사모에서도 국민 선거인단에 참여하자. 그들은 문재인 전 대표의 당 대선 후보 확정 이걸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 선택하는 사람은 또 호락호락한 후보일까? 그 박사부 게시판 보면요. 그 예. 댓글에 안희정이 사실은 더 음흉하다. 예. 속으로 발톱을 감추고 있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 이재명이 되면 정말 우리 큰일 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선에서 예. 가장 능동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일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국이 너무 짜면 우리 네. 물 붓잖아요. 그리고 예, 예. 다시 끓이듯이 예. 예, 정말 물 많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하여간 흥행이 상당히 예상대로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기껏 여기 대선 후보 결정하려고 입당했는데 아니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n분의 1이라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근데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게 역사가 되게 긴 얘기예요.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내에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의 결과로 어떤 시점에 그게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오랜 그 논쟁을 거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대원칙이.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예, 그런 원칙을 이제 제시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지난 4.13 총선 전에 당이 위기에 빠졌잖아요. 예, 문재인 예. 대표가 되고 당을 혁신하려는 과정에서 당이 분당됐잖아요. 예, 예. 예, 그 과정에서 온당원법이 통과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14만 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원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저희 예, 당을 지켜주신 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그 온당원들과 우리 기존 당원들에게, 권리 당원들에게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만 우리가 2012년에 대선 패배하고 예. 그 당이 합의해서 만든 대원칙. 예. 예,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예, 요 원칙에 따라서 예. 뭐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모집한단 말이죠. 일주일이 아니고요. 예. 그 오늘 시작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마감일이 탄핵 심판일 3일 전 오후 6시입니다. 탄핵 심판일 3일 전. 그 탄핵 심판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을 되게 이제 유연하게 해놓은 거죠. 탄핵이 3월 9일이라고 하면 만약에 예. 탄핵 심판일이 3월 9일이 되면 그 3일 전이니까 3월 6일 6시까지가 예. 예, 마감 기한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지연전술에 말려들어서 뭐 한정없이 이렇게 심판일이 미뤄질 경우에는 또 민주당 국민경선 참여 선거인단 모집도 한정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네. 박근혜 대리인들의 지연 전술에 네. 그 헌재가 말려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정적으로는 3월 6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거의 20일 가까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앞서서 오늘 좀 접속이 느리고 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답답하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예전에는 뭐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네.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는. 차떼기 박스떼기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네. 원칙적으로 차떼기 박스떼기가 불가합니다. 예, 본인 인증을 다 거쳐서 네. 등록을 받기 때문에 예. 본인 인증은 주민등록 번호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 번호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차떼기 박스떼기가 이번 경선에선 불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뭐 아무한테나 그냥 문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참여하시라 그렇게 해서 유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공인인증서까지 동원을 해야만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월 6일에 네. 마감하게 됐다. 그러면 그 이후의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월 6일 날 1차 마감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예. 탄핵이 되고 나면 예. 이게 모든 후보 캠프에서 예. 이제 탄핵되고 나면 상황이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경선인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2차 선거인단 모집은 저희가 추후 공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 예. 예입니다. 예, 예, 예. 3월 9일 날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돼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후보 등록하고 본선 후보 등록까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 예.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이내 아주 굉장히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혹시 탄핵이 3월 2일 날 된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차 선거인단 모집은 하려고 하지만 2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은 굉장히 짧을 거다. 하게 되더라도. 예, 예,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 모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국 순회 경선 등 예. 경선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4개 권역을 돌게 돼요. 예, 그래서 4개 권역 중에 제일 먼저 호남권. 네, 에서 이제 연설도 하고 예. 그리고 현장 투표하실 분들은 현장 투표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경선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선거인단에 등록하면은 투표는 당일 현장에 가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연설회 때 그때 네.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접수할 수 있는 방식이 크게 이제 재외 국민을 빼면 3가지예요. 예. 첫째는 콜센터로 신청하는 법. 그래서 이 콜센터로 신청하는 법은 1811에 1000번. 예, 거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건 평일하고 공휴일 이거 뭐 구분 없습니다. 예, 예, 예. 다 하고요. 그렇게 되고 자기가 투표를 할 때
내가 ARS 투표를 하겠다. 혹은 내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겠다. 요거를 예.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하시면 요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200만쯤 들어왔는데 예. 다시 투표 방식을 바꾸려 그러면 일대 혼란이 와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잘 생각해서 예. 내가 ARS로 하겠다. 그러면 그 전화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투표소 투표를 하겠다는 경우는 요때는 이제 내가 신분증 가지고 가서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민주2017.kr 여기 더불어민주당을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그 minjoo2017.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게 돼요. 예. 그래서 실명 인증은 그 범용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용 인증서가 아닌 은행 인증서가 예. 있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19일까지는 범용만 됩니다. 근데 이 범용은요, 쓰시는 분들이 15% 이내예요. 그런데 저희가 미래부하고 계속 예. 이제 조율을 했습니다만 예. 그게 아직까지 안 풀렸는데 2월 20일부터는 은행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예, 누구나 예. 쓰시는 그걸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0일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PC 뱅킹 할 때 쓰는 네. 그 일반 공인 인증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2월 26일까지 기다리셔도 되겠네요. 네. 그때 하셔도 됩니다. 2월 20일부터는 예, 범용이 아닌 일반 은행 거래할 때 이용하시는 인증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RS 투표로 하겠다. 나는 투표소로 하겠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류 접수인데요. 예. 이거는 그냥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나 등등 이제 중앙당 선관위가 지정한 접수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예. 직접 가셔서 예.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방문해서 신청하신 분은 투표소 투표만 가능합니다. 방문 투표는 네, 또 네. 다르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후원회 사무실이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사무실이 지역위원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지역위원회는 법률상 못 두게 되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후원회 사무실을 지역위원회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원회 사무실로 가도 되겠군요. 네, 거기 예. 가면 예.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고 꼭 가시면 예. 이제 사본 첨부해서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네. 2월 26일까지 기다리셨다가 2월 20일. 2월 20일입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2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신청한 분들은 뭐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뭐 있죠. 나중에 선택은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꼭 현장 투표를 안 해도 네, ARS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잘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말이죠. 이게 네.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만은 네. 예컨대 50%를 넘는 후보가 없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간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모집단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 같은 선거인단이 투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선관위가 예. 이게 탄핵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 결선 투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가 어렵다.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으로 그냥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게 아직 정해져 있질 않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까지 결정된 거고 콜백 문자를 언제 보낸다 이런 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은 공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후보로 등록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최성 그 고양시장이 제일 먼저 등록하셨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후보 등록하셨습니다. 이게 다 예비 후보 등록 상태셔요. 네. 총 4분이시군요. 네. 이 4분이 토론하는 자리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선관위가 주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앙당 선관위가 주관해서 토론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일단 토론회는 아직
이제 일정을 선관위가 안 정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후보 대리인들이 나와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검증은 가능하면 많이 하고 예. 상호 토론은 많은 게 좋다고 보고 예. 이 점은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경선 예. 그러니까 연설하고 이런 예. 대회죠. 예. 그거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4번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게 예. 이게 경선 기간이 길면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엔 예. 경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할 수 있다. 아.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그렇죠. 텐데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럼 어떻게 저녁에 주로 합니까? 아니면 낮에도 합니까? 그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예. 이게 이제 대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대관 문제에 맞춰서 그러나 가능하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시간을 정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당에서 뭐 직함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디지털 소통위원회 예. 상금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선 시스템 뭐 만들고 네. 당 앱 만들고 예. 그다음에 팟캐스트 관리하고 진행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국 디소위 조직 예. 예, 그거 만드는 거가 제 소관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 분석은 최고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루머 같은데. 루머예요. 제가요 네. 그동안에 예. 이제 그 종편에 나가서 예. 그 유명한 고성국 평론가하고도 많이 토론을 했는데 예, 예, 예. 제 예측이 다 맞아서 그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반기문 그렇군요. 총장 들어오면 예. 뭐 반기문 총장이 30% 넘고 반기문 대세론이 형성될 거다. 네.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미 반영됐고 제한적일 거다. 예. 제 말이 맞았어요.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맞아서 그런 소문이 조금 났습니다. 우리 고성국 평론가는 또 반기문 쪽에 상당히 또 힘을 실어주려 했었는데. 예, 그렇죠. 근데 뭐 예. 저는 뭐 반기문 총장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글쎄 안 되는 말입니다. 거예요. 황교안도 예.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안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는데 그러면 한번 좀 이 정세 분석 능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검증해 볼 텐데 황교안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못 나온다. 예. 그리고 저하고- 탄핵 기각되면 나온다. 탄핵 기각되면 나온다. 네, 그의 길은 탄핵이 기각돼야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각되면 나온다. 그러면 박근혜가 그 복귀하면 황교안의 길이 열린다. 보수의 중심으로. 그렇군요. 뭐 이제 기각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불출마로 보신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요, 저는 그냥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네. 황교안 대행이 그만두면 유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겸 총리 권한 대행 겸 예. 경제부총리 겸 예.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건데 예. 그런 명함은 안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가적 불행이죠. 그거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그리고요, 불공정 선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권한 대행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시냐라고 여쭤보면 답을 못 하시겠죠. 네, 저는 아무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좋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후보들은. 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분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나옵니다. 네. 나오려고 사실 탈당을 했으니까. 네. 뭐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바른정당 후보 낼까요? 네, 후보 냅니다. 새누리당도 냅니다. 자유당하고 어떻게 여권 후보 단일화를 할까요? 시도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탄핵의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치명적으로. 바른정당 후보는 유승민 의원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거 나중에 다 체크해갖고. 아니, 그럼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은 아주 최고의 정세 분석가라고 하는데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무서운데. 그럼요. 이건 다 가려야 됩니다. 자, 탄핵 심판일 3월 9일로 보십니까? 네, 저는 3월 13일 이전에 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3월 9일? 헌재가 존립 근거를 의심받을 것 같습니다. 3월 9일로 보시고요. 네, 되게. 예. 네. 4월 26일 대선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나요? 3월 9일이 탄핵되면 예. 60일 후. 60일 이내니까. 네, 60일 이내니까 그 날짜 맞추면. 근데요, 예. 꼭 수요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선관위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최대한 60일 가까이에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5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네. 근데 5월로 가자니 너무나 그 쉬는 날도 많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들, 예, 그런 걸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 60일의 언저리에서 잡히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네. 21만 명이 넘었군요. 네. 21만 361분이 현재까지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요, 21만 682명입니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시스템이 느려지고 전화가 좀 안 돼도 예. 누군가는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예. 하여간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흥행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는 이미 그 흐름이 잡혀서 정권 교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다만 어떤 내용의 정권 교체인지가 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많은 시민들은 또 걱정하는 것이 야당 후보가 결정되는 것뿐 아니라 본선 선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직도 적지 않은 시민들은 지난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비 확실합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을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 더 중요하게는 시민의 눈이라는 시민단체가 문성근 전 대표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6만 명의 투개표 감시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촛불 집회에 나와서 그 신청을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시민의 눈이 지난 총선에서도 일정한 기능을 했지만 대선 때 투개표 감시 정말 그때 빛을 발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더 고생해 주시고, 네. 하여간 정치 교체를 바라는 이 시민들의 여망이 올 봄에 활짝 꽃처럼 피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